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앞으로의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밀린 청약 일정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벌써 7월 1일부터 스타트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은 청약에 관련된 기사에는 로또라는 단어를 항상 같이 보실 확률이 높습니다. 당첨만 된다면 시세차익이 몇 억에서 10억은 넘는다고 이야기할 기사들이 넘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게 1등 당첨되는 로또일 수도 있고 아니면 5천원짜리에 당첨된 로또일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5천원짜리도 안 맞은 그냥 꽝된 로또라도 로또는 로또죠. 혹시나 지금 당장 청약에 관심이 없으신 분도 한 번쯤은 받으실만 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눈, 그게 뭐 루테인 몇 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책 한 권 읽었다고 하루아침에 내공이 쌓이는 것도 아니니까요. 먼저 과천 디에트로 퍼스티지입니다. 여기 로또 아파트 아니면 반값 아파트라고 언론에서 같이 키워드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곳들입니다. 여기를 기다리신 분들 참 많았습니다. 저 역시 기대를 많이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난 부동산 폭등기 때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곳을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 반드시 들어갔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여기 사실상 마지막 땅땡이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지정타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땅, 이 부분이 상당히 눈길이 갑니다. 먼저 입지 환경부터 분석해보면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딱 요 부분에 과천정보타운 여기 생깁니다. 지금 공사 중이고 2027년에 개통이 목표입니다. 강남역까지 순수하게 지하철로 이동할 때 사당역에서 한번 환승하고 30분이면 도착합니다. 강남 접근성이 좋다고 봐야겠죠. 여기는 아파트 입주 시기랑 비슷한 시기에 완전히 개통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GTX-C 노선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정차하는 건 아니고 한정거장 떨어진 앞쪽으로, 그러니까 정부 과천청사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2028년 개통이 또 GTX-C 라인이 목표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거보다 늦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GTX-C 라인 요거 착공식을 열고도 몇 달째 지금 착공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슈는 당연히 공사비입니다. 착공식에 대통령까지 참석했던 행사였지만 아무튼 공사비 때문에 착공이 계속 미뤄질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GTX-B-C 라인까지는 좀 늦어질 지연정 요거 BC 라인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개통이 될 거예요. 문제는 그 뒤에 D, E, F 라인 요것들인데 이것들 실제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고 언젠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 말고 다음 세대의 일입니다. GTX 개통되면서 동탄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뛰었던 거 기억나시죠? 몇 달 전에. 지금은 좀 많이 꺾였습니다만 그러면서 GTX DEF 노선 유망지역이라고 그 당시에 이곳에 땅을 사든 집을 사든 해야 한다고 난리 법석들을 떨었던 거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집값이 팍팍 오른다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GTX DEF 유망지역이라고 했던 것들 한번 임장 다녀오시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이야기 드리면 크게 홍보하고 사두기만 하면 큰 돈을 벌 것처럼 이야기하겠지만 정작 본인들은 손털기 바쁘다. 또 제가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네요. 일단 교통환경은 확실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문제는 여기가 역세권인가, 요게 핵심 포인트이긴 합니다. 직선거리로 대략 800m 정도 됩니다. 저는 당연히 역세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거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각자가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취미로 마라톤이라도 하시는 분은 확실하게 여기가 도보권이겠지만 참고로 도보 20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역이 꼭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가 과천 지정타만 딱 놓고 보면 입지가 가장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 청사역이 직선거리 800m 북쪽으로 있는 점을 참고하실 만합니다. 어쨌든 역세권은 아니다. 그 다음 브랜드 분석 갑니다. 이 동네는 유난히 태형의 대시안과 푸르지오가 많이 보입니다. 자이도 밑에 하나 있고요. 제이드자이. 아무튼 대방건설 디에트로 요거 브랜드 바는 확실히 떨어져 보입니다.
요 부분도 나중에 집을 매도할 때 그때 영향을 좀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군 한번 볼까요? 가련초등학교가 직선거리 300m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중고등학교는 제 눈에 잘 안 보이네요. 지정타 안에, 과천 지정타 안에서 학교를 보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과천 정보총사 쪽으로 좀 위쪽으로 중고등학교를 갈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학원은 평촌 학원가가 유명하니까 셔틀로 이동하면 될 것 같네요. 뭐 미친듯이 좋은 학군은 아닙니다. 여기 중학교 유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학군과 부동산의 상관관계,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보면, 청량리 지역을 딱 놓고 보면 이곳이 서울의 동북 쪽에서는 교통의 허브입니다.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곳입니다. 그런 지 꽤 됐어요. 따라서 많이 떴습니다, 이 동네가. 그리고 65층짜리 아파트도 이제 입주했고, 백화점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고,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용성에 청량리를 더해 가지고 청마용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었습니다. 지금은 한풀 꺾였어요. 근데 물론 부동산 폭등기에 이게 막 그렇게 이것저것 말 붙여넣기 하면서 아예 지자체에서도 이걸 밀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계점이 여기 분명하게 있죠. 청량리는 학군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아이들 중고등학교 갈 때쯤에는 강동구 아니면 성동구 이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집을 내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매물이 회전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당연히 매도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쉬쉬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또 새로 유입되는 사람은 처음엔 몰랐다가 집 살 땐 몰랐죠. 그러다 입주하고 1년 2년 지난 다음에 이제 동네에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좀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면서 뒤늦게 한계점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또 쉬쉬하고 팔고 떠나고, 이게 반복됩니다. 여기가 계속. 아시겠지만 둔촌주공도 지금 중학교 하나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청량리 주변도 제대로 된 고등학교 하나 들어오는 게 그 지역 수건 사업인데 이게 10년이 넘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량리 역에서 남쪽으로 조금 보면 뭐 서울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고등학교 들어오면 딱 좋은데 이게 학교 하나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전국에서 제일 큰 도서관 하나 짓는 게 더 나은 거죠. 아마 여러분도 부동산에 흘러다니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대단지로 가야 한다. 언덕배기 오르막에 있는 아파트는 안 된다.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무조건 지하철 옆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군이 굉장히 좋아야 하고 학교가 많아야 한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텐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추상적인 개념만 있으셨을 겁니다. 대충 뭐 학교 가까우면 좋은 거니까 요렇게라고만 추측성으로 아마 생각하셨을 건데, 부동산 실전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짚어드린 겁니다. 부동산 하면서 집주인들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아, 왜 우리 집은 집값이 더 안 올라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응? 이런 소리입니다. 사실 왜 그런지 자기 집을 유별나게 애착하는 사람들은 그게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이겠죠. 중간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도 그걸 대놓고 말 못합니다. 현실에서는 콕 짚어서 이 아파트는 이런 약점 때문에 집값에 한계가 있어요 라고 입바른 소리 한마디 하면 그 동네에서 장사 못합니다. 싸가지 없는 복덕방으로 낙인 찍혀서 매물 못 받아요, 집주인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어봐도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나 여러분께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지 실전에서는 하고 싶은 말 반의 반도 못합니다. 이번엔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 볼까요? 먼저 단지 배치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네요. 일단 대부분의 집이 남향입니다. 그것도 정남향. 아주 요즘에 보기 드문 또 성냥갑 배치이기도 합니다. 정남향의 성냥갑 배치, 이거 흔하지 않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트렌드는 V자형 갈매기식 배치를, 단지 배치를 많이 합니다. 모든 세대가 골고루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런 성량값 구조 저도 신축 아파트 중에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뭐 다 이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름의 이유도 있었을 거고, 고통과 번뇌도 제가 느껴집니다. 다행히 동간 간격은 넓어 보입니다. 그래도 앞동에 변태 아저씨가 살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이번에는 평면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단일 평형입니다. 이 아파트는 84제곱미터가 없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가 참 잘 뽑혔다라고 생각합니다. 방 3개, 욕실 2개이고 요즘 유행하는 4베이 구조입니다. 거실과 안방 그리고 작은 방 2개 모두가 남향을 보겠네요. 대부분 일조권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서울에서 보면 요즘 분양하는 곳인데 3베이 구조가 좀 많아요. 또 막상 모델하우스 가보면 삐까뻔쩍하게 화려하게 치장은 해놨지 구조가 엉망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장점이 여러 개 있는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먼저 거실 폭이 4300입니다. 제가 아까 대방 디에트로의 브랜드빨이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구조 잘 뽑고 좋아합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거실 폭이 넓어요. 여기 잘 뽑아요. 여기 특징이긴 해요. 그리고 주방을 보시면 전용 59제곱미터이지만 최대한 디귿자 구조로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팬트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이 크기의 아파트들이 팬트리를 간신히 사람들이 많이 원하니까 코딱지만하게 우겨넣기 하거나 아니면 그조차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전용면적 74제곱미터 이상부터 팬트리가 들어가는 게 많은데 대부분인데 여기는 작은 사이즈지만 팬트리 크기도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수납에는 큰 걱정이 없겠네요.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고 크기가 물론 크진 않지만 이 평수에서 이 크기가 거의 최대치로 뽑아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매매할 때 좀 차이가 있어요.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다 없다 요 차이요. 그리고 안방에 발코니가 있지만 실외기실은 이쪽 뒤편으로 이렇게 뺐네요. 제가 앞서 단지 배치도 이야기할 때 고통과 번뇌의 흔적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세세한 부분들. 자, 그러면 이제 가격과 기타 등등 장단점도 한번 살펴볼까요? 주의사항 등등.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부동산 내공은 확실히 성장하실 수 있는 거 요거 비밀인데 제가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너무 이거 소문내지 마세요. 저도 은근히 이거 뭐 바쁜 사람이거든요. 먼저 여기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S2블록이고 과천 디에트로 퍼스티지입니다. 아파트명에 과천이라는 타이틀을 당연히 달았네요. 총 세대수는 740세대로 미드급입니다. 여기 1000세대가 안되지만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충분합니다. 각종 커뮤니티 시설 등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용 59제곱미터로만 구성이 되어서 30평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덕분에 구조가 잘 뽑혔어요. 요즘에 수익성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대단지인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잘 팔리지도 않는 소형 평수를 막 끼워 넣기 합니다.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 개의 평형이 섞이면 섞일수록 이게 구조가 잘 뽑히기 어렵습니다. 테트리스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놓은 소형 평수 팔아 먹어야 하니까 소형 평수가 잘 나간다라고 언론에 펌프질을 꽤 합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까지는 괜찮지만 그 밑으로는 잘 나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실전에서. 요즘은 49제곱미터도 그러니까 21평 이런 거요. 49제곱미터도 구조는 잘 뽑힙니다만 신축 아파트가 결국은 다 59 이상으로 갈아타기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라고 해서 15평, 18평에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그 뇌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강남, 서초, 송파, 그 송파도 딱 잠실에 한정돼서 여기까지만 소형 평형의 어떤 인기가 있는 게 임대용으로 수요가 여기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그만큼 또 형성이 따라갑니다. 수익률이 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한계라는 거. 나머지는 반짝할 수는 있어요. 뭐 부동산 폭등기 때나 요럴 때 아주 피크를 살짝 칠 수는 있어도 쭉쭉 그 뒤에 빠지면서 가격 정리가 스스로 됩니다. 자, 분양가는 7억 6,800만원부터 8억 7천만원까지 되겠네요. 층에 따라서.
가격은 다소 아쉽긴 합니다. 이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한 1년 정도 전에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했었는데 아무튼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도 계속. 그래도 발코니 확장 금액은 635만원으로 뭐 그나마 낫습니다. 요즘 분양가 싸게 보이려고 발코니 확장 금액을 굉장히 시게 눈탱이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발코니 확장에 옵션 이것저것 하면 뭐 5천, 6천, 7천 뭐 1억 가까이 되는 곳들 많습니다. 강남 빼고도요. 그래도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긴 하죠.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여기이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분양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라고 부르는 거죠. 시세 차익이 최대한 몇 억은 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로또인지 이거 주변 시세 냉정하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에서는 지금 현재 과천 제이드 자이만 비교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상황입니다. 같은 평형대 중층이 13억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3억이 맞는가? 그러나 2023년 3월 달에 9억 5천만 원에 딱 한 건 거래된 게 정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과천 지정타 내부 이 안에서는 딱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 지금 가격이 13억이라고 무조건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자, 그러면 범위를 좀 더 넓혀 볼까요? 윗동네로 가볼게요. 여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입지가 더 좋아요. 레미안 슈르 이거 보면 최근 같은 평형 거래가 13억에 여기는 실제 됐습니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요 아파트가 같은 평형이 9억대에 거래가 되던 곳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4억 7천만 원이었고요. 자, 요 사이에서 가격 진폭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입지가 좋고 그리고 브랜드빨도 좋고 단지 규모도 더 큰 곳의 가격을 한번 알아본 겁니다. 지금 현재의 수준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가 집을 팔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을 건가 뭐 요것도 한번 예상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매 제한이 3년 있고 거주 의무가 5년 있습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 10년 있어요.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과천에는 있지만 서울 사람에게도 당첨의 기회가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라서 그래요. 따라서 경쟁률은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일반 공급의 30%를 먼저 공급합니다. 그 다음 또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서울, 인천,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요렇게 됩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40%, 추첨제 60%의 비율이 있네요. 여기는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나올 아파트가 몇 개 더 있긴 합니다. 강남 말고요. 강남 말고 거기는 분양가가 워낙 넘사벽이라서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가 서민들에게 깊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결국 강남 서초 송파의 분상제 아파트는 부의 대물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한테나 로또인 거고 10억, 20억 이렇게 시세 차익을 주는 겁니다. 그런 곳 말고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곳들 청약 일정이 나오는 대로 제가 계속 분석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분양가가 말도 안 되게 높아지다 보니까 청약 관련 정보를 안 올렸었는데 이제는 그게 좋든 나쁘든 좀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좋다고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쁘다고 까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아파트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찾아보는 정보들은 다 장점이 대부분입니다. 불리한 것은 좀 다 가려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는 유튜브 채널도 하나쯤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